순도 100%,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순수한 눈망울과 귀엽고 깜찍한 외모를 가진 오늘의 주인공 푸입니다. 안녕하세요. 푸 보호자 조민형입니다. 네, 저는 푸 보호자 김혜진입니다. 푸와 4년째 가족을 맺고 오순도순 살고 있다는 보호자 부부. 그리고 숨어있는 또 한 명의 가족이 있다는데요. 저희 지금 결혼 7년 차고요. 임신도 7개월 차. 막 들어섰어요. 오, 곧 태어날 아기까지 푸는 참 좋겠네요. 낯을 가리지도 않는지 제작진의 방문에 한껏 신이 난 푸. 원래 이렇게 털구놀이 같은 거 되게 좋아하나요? 야, 녀석 참 활발하네요. 와우, 아니 문제랄 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푸 뭐도 다른 거 장기 있나요? 자기 뭐 앉아 이런 거 다 하긴 하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푸의 장기자랑 타임. 어떤 재주를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푸 안 돼! 푸 안 돼! 예? 갑자기 무슨 일이죠? 제작진에게 다가가는 푸. 그런데 푸 안 돼! 어잉? 제가 지금 뭘 본 거죠? 야, 푸! 푸! 안 돼! 푸! 하지 마! 또 왜 그래? 갑자기 제작진의 팔을 부여잡고 정신없이 마운팅을 하기 시작하는 푸. 푸! 요 녀석 순진한 줄 알았더니 설마 이게 개인기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개인기 아닌데. 푸 너? 그쵸? 근데 너 언제까지 이럴 거니? 아우 남사스러워라. 왜 이래요? 아, 멈추질 않아요, 정말. 한번 시작하면 아, 한 명한테만 해가지고. 한 명한테만 한다고요? 네. 한 명 계속 꽂히면은 그 한 명한테만 계속 이 행동을 하거든요. 오직 한 명에게만 꽂힌다는 녀석. 담당 PD가 마음에 쏙 들었나 본데요. 딱 내 스타일이야. 말려요. 푸!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저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치거나 떼놓는데 그냥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뭔가 대화도 안 되고. 쉴 틈 없이 쏟아지는 격한 애정 공세. 그만해. 그만해. 푸. 제발 그만해주면 안 되겠니? 푸의 눈엔 딱 한 명만 들어온다. 여기. 느낌이 안 와. 그럼 여기. 이것도 아닌데. 오호, 찾았다. 그래, 너. 바로 너야. 꽂히면 간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르는 녀석. 모두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19금 본능. 땀나. 부끄러움은 오롯이 우리의 목. 뭐 문제 있습니까? 지금 녀석에게 필요한 건 릴렉스. 풀을 방에 가두고 좀 진정시켜보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진정은커녕 더 흥분하는 녀석. 문 열어. 문 열란 말이 오픈더 도어. 그냥 계속 저렇게 짖는다고 보시면 돼요. 짖고 방문 긁고. 대처로는 저렇게도 해보신 거예요? 네, 저렇게도 해봤는데 저도 너무 시끄럽고 아마 또 뭐 민원 들어올까 봐 저희가 안고 있거나 아니면 손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진정이 됐는데 네, 오늘은 진정이 안 되네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열어주는데요. 그런데 방에서 나오자 냄새만 맡고 들이대진 않는데요. 좀 진정이 된 걸까요? 안녕이 됐을... 아니네? 진정? 그게 뭔데? 진정이 뭐야? 야. 오히려 한층 더 격해진 녀석의 몸부림. 이건 너무... 푸의 심신을 위해 잠시 촬영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찾은 푸.
앉아. 손. 엎드려. 엎드려. 방해. 와. 보호자도 휴식을 취하는데요. 여보 일어나. 일어날까? 임신한 아내를 일으켜주는 남자 보호자. 그런데 이번엔 여자 보호자에게 마운팅을 하는 녀석. 야, 푸. 아, 너 또 왜 그러는 거니? 왜? 남자 보호자도 예외는 아닌데요. 진짜 왜 그러니 정말. 아니, 외부인에게만 이러는 게 아니었나요? 여보, 나 좀 일으켜줘. 와서. 그쵸. 임신 중인 여자 보호자에겐 남자 보호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푸. 일으켜줘. 나 잡았어. 하지만 부부가 붙어있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달려드는 녀석. 후야, 엄마 아빠한테 그럼 못 써. 후 앞에선 단 1초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부의 스킨십. 아 왜? 손도 안 돼? 손 잡는 것도 안 돼? 어허. 푸. 왜? 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앉는 게 그렇게 싫어? 그저 녀석이 안쓰러운 보호자 부부. 사실 푸에겐 남다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2016년도 그 말쯤에 데려오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 유기견이나 그 파양당하는 강아지들 그런 올라오는 글을 되게 많이 봤어요.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근데 푸 사연이랑 사진을 보고 너무 애기 이쁜데 버려지는 게 불쌍해가지고 저희가 데리고 오게 된 거거든요. 주인들이 키우지 못해서 버려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애를 그냥 뭐 친구들 집에 맡기고 그냥 가버리고 이 친구도 키울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어디론가는 보내줘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에 가게 될까 봐 그래서 저희가 데려오게 됐죠. 한 살이 됐을 무렵 파양의 상처를 겪은 푸. 녀석의 사연이 안타까워 부부는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푸가 저한테 처음 왔을 때 조금 말라 있었거든요. 푸들이 그렇게 원래 마르긴 했지만 이렇게 뼈가 보이는 게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챙겨주고 싶었어요. 이제 파양의 상처가 굉장히 이제 얘한테도 굉장히 큰 아픔이고 시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좋은 거 많이 주고 네. 행복한 이제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마음 아프죠. 아픈 상처를 지닌 만큼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녀석을 돌보고 있다는 부부.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정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이너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우선은 조금 더 마운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 마운팅은 우선 개들에게는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정상적인 행동이라고요? 개들은 암수 그리고 지금 푸가 한 것처럼 중성화 유무와 상관없이 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하면 이제 문제의 행동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녀석이 심할 정도로 마운팅을 했던 이유 대체 뭐죠? 많은 분들이 이 마운팅을 할 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성적 행동. 성적 행동은 좀 아닐 것 같은 게 저도 성적 행동이면 그 포즈나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막 침을 흘린다거나 침은 안 흘렸는데 네, 막 침을 흘린다거나 그리고 얼굴과 목 쪽을 상대방에게 다 막 밀려고 해요. 붙이면서 막 밀려고 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이 목 자체가 떨어져 있는. 네, 떨어져 있어요. 이게 아니고 진짜 막 이렇게 완전히 다 합체하듯이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요. 성적 행동이면 좀 더 야릇한 포즈가 나올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비교가 되시나요? 그럼 푸의 마운팅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도 너무 저도 궁금해요. 대부분은 첫 번째가 관심 끌기. 나랑 좀 놀아줘. 첫 번째가 관심 끌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있어요. 아, 싫어서. 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런 감정을 마운팅으로 푸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고 보니 푸는 부부가 스킨십 할 때도 질투라도 하듯 그때마다 마운팅을 했는데요. 지금도 짖죠? 막 사이로 끼어들면서. 위치도 보세요. 정확히 가운데로 끼어들고 둘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들어지면 마운팅을 하죠. 지금 전형적으로 나만 빼고 놀지 마요. 나만 빼고 뭔가 하지 마. 나만 빼고 둘이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불안 플러스 관심 끌기죠. 나만 빠지는 게 불안하고요. 그리고 내가 마운팅을 함으로써 지금 아빠가 엄마한테 가 있는 관심을 나한테 다시 끌어올려고 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푸가 마운팅을 할 때마다 스킨십을 해주며 관심을 보여왔던 보호자. 결국 관심이 필요할 때마다 푸는 마운팅을 해왔던 건데요. 우리가 무심코한 이 행동으로 인해서 푸가 저 행동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관심 끌기 행동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만 관심을 주라는 생각으로 이 행동을 했는데 그게 결국 들어져요. 그러면 어떨까요? 성공했다. 그러면서 이 행동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 푸에게 정말 애정어린 관심을 기울여왔던 부부. 하지만 푸에겐 한없이 부족했던 걸까요? 왜 이렇게 마운팅이란 돌발 행동까지 보이며 관심받길 원하는 거죠? 푸가 오게 된 이유. 네. 그 인터넷 카페에 파양 당하는 강아지 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여러 보다가 딱 네. 사진 딱 봤는데 너무 뭔가 내가 데려오고 싶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1살 됐을 때 그러면 한 살이 넘을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전 상황을 잘 몰라요. 그 푸의 1년 생활을 잘 모르거든요. 이미 다 큰 아이였고. 파양, 그리고 지난날의 상처들. 지금의 문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얘가 진짜 태어나서 1년까지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아봤나. 어렸을 적 상황에 의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면서 약간 집착, 애착 이런 것들이 더 강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런 사랑을 받아보다 보니까 거기에 더 집착을 한다거나 하는 모습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난생 처음 느낀 관심과 사랑. 그것이 결국 푸의 문제의 안타까운 원인이었네요. 푸를 위한 첫 번째 솔루션. 단호하게 거절하기. 이제 외부인한테 할 때 네. 우리 보호자가 정확하게 이거 안 된다라는 걸 표현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푸가 꽂힌 문제의 옷을 입는 제작진. 그러자 어김없이 마운팅을 하는데요. 곧바로 강하게 푸를 밀어내는 설세. 푸가 마운팅을 하는 즉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데요. 처음 본 단호함에 살짝 당황한 것 같죠? 설생과 푸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승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는 푸와 틈을 주지 않는 설생.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대결. 과연 승자는 누구? 긴장되는 순간 점점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푸, 앉아. 기다려. 조금 기다렸다가 그 대상한테 막 달려가서 흥분하지 않으면 옳지. 그래, 푸야, 그렇게 하는 거야. 아직은 원래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걸 보호자가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이번엔 보호자가 도전할 차례. 그런데 그 사이 또다시 달려드는 녀석. 보호자님, 지금이에요.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호자님은 앉아 기다려 시키고
앉아. 기다려. 기다려. 푸가 얌전히 기다릴 땐 옳지. 좋아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칭찬과 간식으로 보상해주기. 안 돼. 역시 한 번으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처음 보는 보호자의 단호한 모습에 바로 행동을 멈추는 푸. 그런 녀석을 자극해 보는데요. 오, 유혹에도 꼼짝 않는 푸. 이게 웬일인가요? 옳지. 옳지, 잘하네. 네. 리더십이 더 좋아요. 저보다 오랫동안 그 쌓았던 신뢰감이나 이런 게 더 좋아요. 숨겨왔던 리더십 발산. 보호자님 굿. 발로 밀어내는 거, 그리고 앞에서 막는 거, 그리고 단호하게 안 돼라는 목소리의 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목소리의 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보여준 거. 그게 우선은 푸한테 정확하게 인식이 된 거고요. 보호자의 단호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정확히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잘못된 건 단호하게 대처하기. 아셨죠?